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create UV 커브 명령과 블렌드 서피스,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서 그 화장품 용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도 UV 명령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것보다 조금 더 발전적인 형태로 그 UV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화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면에 이제 굴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가 있는데 그 모서리가 내려가면서 모서리가 이렇게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요것은 예전에 그 살룬유 용기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총망라해서 그 지금에서 보는 이 모델링에 대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뉴를 해주고요. 자, 스몰 오브젝트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주고 열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만들어지는 사이즈는 제가 뭐 실측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스케일 개념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그냥 따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클을 이제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센터는 0이 돼야 되겠죠. 0을 주고 사이즈는 30을 줄게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건볼이 있죠. 자,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적당한 그 거리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복사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크기가 좀 작아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서클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스케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드래그를 해주면 사이즈가 작아지게 되겠죠. 자, 이거를 활용하시려면 건볼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플래너도 이렇게 항상 켜주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커브 두 개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이제 로프트를 이제 적용을 할 건데 로프트를 적용하기 전에 앞서 그 레코드 히스토리를 눌러 주시고요. 레코드 히스토리가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주시면 업데이트 칠드런과 히스토리 브레이크 워링, 예, 요거 두 개는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럼 어쨌든 그래서 히스토리를 이제 켜주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에다가 로프트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줍니다. 계속해서 또 엔터를 치고요. 또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쉐이드 뷰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화장품의 기본 형태가 나오고요. 커브를 위치를 이렇게 바꾼다거나 아니면 크기를 이렇게 제어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양이 바로바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이 정도가 됐으면요. 뭐 크기는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한 이렇게 좀 비슷한 용기 형태로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좌측에서 프로젝트 커브를 이제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여기 프로젝트를 눌러주면은 거기 안에 UV가 있습니다. 그래서 create UV 커브 명령을 활용해서 자, 이 면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를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surface를 선택해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면이 이렇게 펼쳐진 이제 형태가 됐는데 이런 거를 이제 UV 커브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탑뷰에 와서요. 자, 커브를 다음과 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어 스냅을 켜서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작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잠시 전구 아이콘을 눌러서 숨겨주시고요. 자, 컨트롤 포인트 커브와 그 다음에 오스냅에 오스냅에 여기 니어를 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찍고 그 다음에 Shift 키를 눌러서 탄젠트를 유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포인트 찍고 또 Shift 키를 눌러주게 되면 탄젠트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인터섹션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커브를 이제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단축키 F10을 눌러주면 되는데요. 커브를 선택을 하자마자 포인트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환경 설정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옵션에 들어가서 여기 마우스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그 아래쪽에 보면 턴온 컨트롤 포인트, 예, 요거를 꺼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라이노가 설치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요거를 꺼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이렇게 불편을 주지가 않습니다. 원래 커브를 이제 선택할 때마다 포인트가 나타나면 예, 작업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예, 꺼주는 거를 예, 추천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이거는 꺼주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자, F10을 눌러 주시고요. 자, 커브를 좀 편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굴곡이 좀 많게 하기 위해서 예, 다음과 같이 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가 다 편집이 됐으면요. 자, 키보드에 F12를 눌러서 포인트를 일단 해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예, 지금의 커브를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시 F10. 자, 위쪽에 있는 포인트 두 개를 잡아서 예, 간격을 이렇게 좀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수정이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F11. 그리고 좀 전에 숨겨놨던 자, 그 원기둥 형태를 이제 불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 줍니다. 예, 그러면 숨겨졌던 예, 물체가 다시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그 커브들을 예, 모두 선택을 하신 다음에 자, 여기 UV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예, 눌러주고 어플라이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서피스를 선택을 하고요.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이 커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이 커브는 지워도 되겠죠. 자, 삭제를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플릿 명령을 사용을 하는데요. 먼저 원기둥을 먼저 선택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플릿을 눌러서 투영된 요 커브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히스토리는 깨진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데 예, 무시하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만 이제 남겨놓고요. 나머지는 이제 다 삭제를 해주고요. 자, 요거는 탑에서 봤을 때 어레이를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폼에 가서 폴라 어레이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터를 0으로 줘야 되겠죠. 0 엔터. 자, 폴라 어레이를 하실 때는 탑에서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은 4로 바꿔주시고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엔터, 엔터. 예,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 서피스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저 가운데에 이제 굴곡을 이제 채워보도록 할게요. 자, 위쪽에 커브는 이제 삭제를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툴바 스탠다드 툴바에 가보면은 이제 아크가 있어요. 자, 아크 툴바를 이렇게 이제 빼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아크 명령으로 자, 여기 오스냅에 엔드를 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엔드와 엔드로 잡아주신 다음에 자, 탑에서 적당한 크기의 예, 아크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응하는 요 커브를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요 커브에 포인트 예, 그래서 여기 싱글 포인트를 이용해서 엔드 스냅과 엔드 스냅으로 두 개의 포인트를 생성을 해준 다음에 요 커브를 잡고 스플릿 명령을 사용해서 이 포인트 두 개를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요 커브가 이제 일종의 섹션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레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피스 툴에 가서 스윕 투 레일을 실행을 합니다. 코맨드에다가 직접 SW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렇게 입력을 해서 명령을 실행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일, 그 다음에 섹션,
네, 여기 섹션 쉐입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엔터를 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do not change cross sec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OK를 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면이 생성이 되게 되면은 문제가 나중에 발생이 되거든요. 물론 이 상태에서 그냥 실행을 해도 되지만 가운데 이제 심이 지나갈 경우에는 나중에 여기다가 뭔가 뭐 또 다른 물체를 뭐 자른다거나 뭐 필렛을 준다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문제가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시 생성하는 게 좋거든요. 저기 이거를 익스플로드를 눌러보게 되면 이렇게 면이 잘라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다시 스윕 투 레이를 다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쉐입 두 개 선택. 그러니까 여기는 리빌드를 활용해서 면의 어떤 부드러운 정도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그냥 포지션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뭐 높이를 유지하고 싶으면은 메인테인 요 하이를 체크를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그냥 기본값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4개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자, 또 탑뷰에 와서 트랜스폼 또 폴라 어레이 그 다음에 0 엔터 또 4개니까 그냥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속으로 그냥 치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면들이 또 만들어졌고요. 이제 모서리를 이제 생성을 이제 해야 되는데, 자, 모서리는 여기에 커브들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이용하고 여기를 또 잘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브가 없기 때문에 자, 커브를 추출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 아까 UV 요 툴바에 보시면은 더플리케이트 엣지가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여기 엣지 그 다음에 여기 엣지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커브가 추출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파이프를 생성을 이제 해서 여기를 또 잘라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커브가 조금 더 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커브 툴에 가서 자, 여기 익스텐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텐드 커브에 익스텐드 커브 네, 요거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요 커브를 잡고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위로 올려 주시게 되면 연장에 대해서 선택이 됩니다. 계속해서 커브 선택 빼주시고요. 또 아래쪽에도 마찬가지로 커브를 이렇게 연장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네. 자, 생성이 됐고요. 이제 더 이상 뺄 게 없으면 엔터를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파이프를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솔리드 툴에 가서 자, 파이프를 눌러주고 그 다음에 레일 선택 스타트 레디우스는 일단 0.5로 해보도록 할게요. 0.5, 0.5. 네, 좀 많이 적은 것 같네요. 그러면은 한 1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고 엔터, 엔터, 엔터. 자, 모서리를 좀 많이 주고 싶으면은 이 파이프의 수치를 반지름 값을 더 많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3 정도 한번 줘볼게요. 네, 상당히 이것도 좀 두껍네요. 그러면은 한 2 정도 줘볼게요. 레일 먼저 선택. 네, 한 이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어 내리고 레일 선택. 네, 그냥 엔터를 2번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파이프를 2개를 또 선택을 하고 마찬가지로 탑에서 또 폴라 어레이를 실행을 합니다. 또 0 엔터, 또 엔터, 엔터. 네, 엔터.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 서페이스를 또 선택을 합니다. 자, 빠짐없이 다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스플릿 선택, 그 다음에 파이프를 모두 선택한 다음에 엔터를 칩니다.
네, 그럼 이제 계산이 되고, 요런 거는 이제 삭제를 또 해줘야 되겠죠. 자, 삭제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잘려나가게 되겠죠. 예, 그럼 잘려나간 요런 것들은 또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해줍니다. 네, 여기 뭐 만들어진 커브는 예, 삭제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자, 그럼 여기를 이제 이 포인트로 삭제를 할게요. 자, 여기 이제 모서리가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데, 자, 이 모서리가 이제 내려가면서 점점 이제 면이 사라지는 예, 그런 형태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요 커브 서페이스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이제 기준이 될 뭔가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서피스를 우리가 이제 블렌드 서피스가 보면 네, 블렌드 서피스가 있어요. 그래서 블렌드 서피스로 자, 요 모서리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요 엣지, 자, 요 엣지를 선택을 해 보니까 지금 이제 엣지가 이렇게 끊어져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를 잡고 자, 어널라이즈 디렉션에 가보면은 자, 여기에 show edge라는 명령이 있어요. 요 툴바를 이렇게 아예 빼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show edge를 눌러주게 되면 자, 이렇게 포인트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가 보이게 된다는 거는 이 엣지가 끊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끊어진 엣지들을 모두 다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그 merge all edge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전체 서피스 잡고 엔터를 쳐주면은 알아서 이렇게 엣지가 한 번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다시 서피스 툴에 있는 이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요 엣지와 요 엣지를 잡고 엔터를 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자, 렌더 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끝으로 내려가면서 면이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쉐이드 뷰로 가서 자, 확인을 했고요.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폴라 어레이를 활용해서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0을 주고 엔터 엔터 엔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자, 여기 엣지 여기 엣지. 자, 그래서 탄젠시로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선택을 하신 다음에 또 폴라 어레이로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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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그래서 전체를 잡고 조인을 한 다음에 자, 렌더로 한번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과 같이 이제 면이 다 채워졌고요. 자, 여기 어널라이즈 요 창을 닫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모서리가 이렇게 가다가 사라지는 거를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서리는 뭐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좀 더 자연스럽게 여기를 내려가면서 완전하게 이제 흡수가 되게끔 또 해주는 또 방법이 있는데, 자, 다른 방법을 또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요 엣지 어널라이즈 요 창을 꺼내 놓은 상태에서요. 자, 요거를 저는 아까는 이제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요게를 다 이제
메꿨다면은 이번에는 여기 이제 블렌드 서피스와 그 다음에 뭘까요? 그 네트워크? 예,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여기를 이제 메꾸어도 되는데 뭐 상황에 따라 예, 달라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블렌드 서피스도 여기를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앞에서 보셨지만 이렇게 면을 이렇게 부드럽게 막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블렌드 서피스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도 이 모서리를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한번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쉐이더로 가고요. 자, 서피스를 모두 이제 잡아주고, 자, 서피스 툴에 가보면은 커팅 플레인이 있어요. 그래서 커팅 플레인을 활용해서 적절하게 이렇게 서피스를 이제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잡고, 자, 여기 툴에 와보면은 그 인터섹션이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교차되는 부분에 포인트를 이렇게 찾아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삭제를 하시고, 그럼 여기에 이제 커브가 이렇게 추출이 됐죠.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잘라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잘라주냐면은 요 스플릿 엣지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요 엣지를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 엔드 스냅으로 여기가 잡히겠죠. 예, 잡아주고,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또 명령어 내리고 엣지 잡은 다음에 이번 여기서 잡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노멀 형태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를 여기다가 갖다 놓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선이 생겨납니다. 그랬을 때 마우스를 왼쪽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안 지워졌네요.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명령어를 내린 다음에 자, 엔드 잡고 또 엔터, 또 여기도 명령어 내리고 엣지 잡고, 이번에도 엔드 스냅으로 여기다가 이미 생성된 곳에다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실선이 나와요. 그때 마우스를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엔터. 네, 이렇게 잘려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만 이렇게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뭐 심하게 이렇게 뽑아낼 수도 있겠죠. 그럼 뽑아내게 되면은 이제 내려오면서 뭐랄까 모서리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이렇게 같이 올려볼게요. 그쵸?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는 그냥 똑같이 1과 1을 주도록 할게요. 자, OK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는 여기는 네트워크로 막아주시면 되는데, 자, 네트워크로 막아주려면은 여기에 커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그 서클을 이미 지워버렸기 때문에 이럴 때는 커브 툴에 가서 그 퀵 커브 블렌드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고 여기 엣지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커브가 생성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명령어 내리고 하나, 둘, 네. 자, 그리고 여기도 블렌드 서피스를 이용해서 면을 막아주도록 합니다. 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네트워크.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엔터.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엔터.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모서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또 컨트롤 J. 그쵸? 자,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를 잡고 폴라 어레이를 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 엔터, 4개 엔터, 엔터, 엔터. 네. 처음에는 블렌드 서피스만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아까 같이 본 바와 같이 이렇게 모서리를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블렌드 서피스를 주고 아래쪽에는 네트워크로 막아주는 이제 방법이 있는데 살룬유 그 용기 디자인을 다시 한번 나중에 그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아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전체를 잡고요. 이제 컨트롤 J를 눌러서 이제 조인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렌더를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완성이 됐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뚜껑을 이제 다 막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 사용된 커브들은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트에 가서 셀렉트 커브, 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윗면을 이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뚜껑을 막아주는 명령이, 솔리드 툴에 가보면, 캡플래너 홀이라는 명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눌러주게 되면, 이제 면이 막히게 되는데, 지금 여기 위쪽에는 지금 면이, 막히질 않죠. 그 이유는, 블렌드 서피스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면이 이제 튀어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요런 또 블렌드 서피스를 하면서, 튀어나오지 않게 수정이 가능하긴 한데 이런 거는 그냥 라인을 이용해서 스플릿을 이용해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한 라인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면 잡고 그 다음에 스플릿 커브 선택 엔터. 그럼 위쪽에는 잘려나가면서 이제 수평으로 만들어지겠죠. 이런 거는 마찬가지로 캡이라는 명령을 주시면 돼요. 캡. 그 다음에 캡 명령을 주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뚜껑이 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 툴에 가서 필렛 엣지 또 적절하게 한 0.5 정도 줘볼게요. 조금 적은 것 같은데 한 1 정도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필렛을 주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막 깨지면서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그 곡면의 요 R 값이 이렇게 좁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R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상태의 수치를 적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주시면 안 되겠죠.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필렛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한 번에 다 잡고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와서 또 라인을 그어준 다음에 자, 창은 다 닫을게요. 자, 라인을 하나 여기다가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팅 라인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커브를 다음과 같이 그려주시고 뭐 뚜껑? 뚜껑이 되겠죠. 그래서 커브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이제 솔리드 툴에 갑니다. 그래서 와이어 컷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오브젝트 선택 엔터 엔터를 치시는데 요 가로 안에 보시면은 키프홀이 yes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아래 면이 다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엔터를 계속 치면은 이렇게 잘려 나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명령어 와이어 컷 실행 그 다음에 커브 선택 그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칩니다. 또 엔터. 그러면 요거는 지워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물체가 잘려 나가면서 이렇게 면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필렛 엣지를 활용해서 한 0.2 정도로 자, 모서리 잡고 자, 적용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팅이 나눠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아래쪽에 이제 내려와서 자, 글자를 이제 새겨줘야 되는데요. 방향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면이 향하도록 이렇게 조금만 돌려보도록 할게요. 조금만 더 돌려볼게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사각형을 그어줍니다. 그래서 사각형 클릭,
자, 가로 안에 센터 클릭, 그 다음에 0 엔터. 자, 이렇게 적당한 크기의 이렇게 사각형을 그려주도록 합니다. 모서리에다가 라운드를 주고 싶으면은 미리 줘도 되지만, 나중에 필렛을 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고 나중에 모서리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라이트 뷰로 와서 앞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고요. 자, 요것도 와이어 컷으로 여기를 이제 잘라낼 건데, 물론 그 솔리드 툴에 있는 그 서브트랙션, 디퍼런스, 예, 부울린 디퍼런스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이렇게 차집합하는 형식으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익스트루드 명령을 이제 활용해서 솔리드 예스, 그 다음에 양쪽 꺼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차집합으로 여기를 이제 빼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 컷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어 컷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커팅 커브 선택, 엔터 치고, 그 다음에 물체 선택, 엔터. 그렇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는데, 요 가로 안에 보면 디렉션을 노멀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잘려나가게 됩니다. 그죠? 네, 그럼 요런 거는 파팅으로 남겨놓고 싶으면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 지워주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지워줘도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필렛 엣지 뭐 한 0.2로 한번 처리를 또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를 잡은 다음에 필렛 값을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글자를 여기다가 이제 새겨야 되는데요. 자, 글자를 새기기 위해서는 먼저 면을 이제 떼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익스플로드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주면은 서피스를 이렇게 추출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추출이 된 상태에서 이제 마찬가지로 UV를 크레이트 UV 커브 명령으로 엔터를 치면은,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또 커브가 추출이 되는데요. 자, 방금 그 크레이트 UV 커브를 다시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엔터를 치면, 좀 커브의 형태가 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서피스의 그 정보가, 원래 정보가 여기 아래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 F10을 이제 눌러보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해당되는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것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피스 툴에 있는 이 시링크라는 명령을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왼쪽으로 얘를 눌러주게 되면 포인트가 이렇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크레이트 UV 커브를 실행하는 게 결과물이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F12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크레이트 UV 커브를 눌러주고 엔터를 치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꽉 차게 보여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얘랑 선택을 한 상태에서 비지빌리티에 가서 요 아이솔레이트 오브젝트로 다 이렇게 숨겨주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탑뷰에 와서, 자,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이제 새겨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서피스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서피스 프롬 플래너 커브로 면을 채워주고요. 지금 우리가 글자를 이제 새길 건데, 트랜스폼에 보면은 follow along surface라는 명령을 활용해서 글자를 새기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텍스트를 눌러주고요. 자, 여기다가 원하는 글씨를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자, 모이스처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이스처 풀. 네, 그래서 MO
ISTFULL. 예. 그래서 글자 꼴은 여기서 원하는 글씨로 선택을 해도 무방합니다. 네, 약간 명조체 비슷하게 해볼게요. 네, 그 다음에 오케이 하는데 서피스로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피스를 해서 이렇게 글자를 이제 새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콜라겐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케이. 자, 요거는 그룹으로 처리할게요. 그래서 컨트롤 G, 여기도 컨트롤 G. 혹시 그 단축키가 안 먹으면은 요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룹. 자, 그래서 요 글자들을요, 이렇게 이제 배치를 이제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합니다.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서 글씨가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위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물론 그냥 컵으로 그려놓고 여기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커브를 이제 커브 형태의 글자를 써서 여기다가 탑재를 시킨 다음에 스플릿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도 되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미리 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여기다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글자 위치가 될 부분에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글자들을 먼저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팔로우 얼롱 서피스를 눌러주고, 자, 그럼 여기에서 요 부분을 클릭을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은 코너 쪽에 가까운 부분에 엣지를 셀렉트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쪽에다가 클릭.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명령어 내리고 엣지 여기 선택. 이번에는 여기.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명령어를 내리고 여기를 선택했다면, 요 엣지를 선택했다면 여기도 요 엣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다 됐고요. 요거는 이제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숨겨놨던 물체들을 모두 이제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추출이 됐잖아요. 그럼 요거를 다시 조인을 해야 되겠죠. 네, 전체를 잡고 그냥 조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두 이제 완성이 됐고요. 자, 이거를 이제 그 키샷으로 넘어가서 렌더링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간단하게 그냥 색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머티리얼에 가서 메탈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렌더로 바꿔주시고요. 네, 간단하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를 좀 거칠게 주기 위해서는 폴리시 값을 이렇게 떨어뜨려 주면 됩니다. 색상도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고요. 물론 키샷에 가서는 뭐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 수 있지만 여기서는 뭐 이 정도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페인트로 가서 그냥 흰색으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assign to object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그리고 렌더 가서 바닥 적용해 주고요. 백그라운드 솔리드 컬러는 요 같은 계열의 컬러로 가기 위해서 자,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스포이드가 있어요. 요거를 쭉 누른 다음에 해당 물체 위에 선택해 주시면 컬러가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줘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간단하진 않죠. 네. 좀 복잡하게 그 굴곡면을 이제 표현을 해봤는데,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 비슷한 물체가 있다면 그 UV 커브와 그 다음에 투레일, 그 다음에 네트워크, 블렌더 서피스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한번 응용을 해보시도록 합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